12월 13일입니다. 미퀵 뉴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제 백신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식이 유망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파이자에서 이제 코비드 19 백신이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혹은 사실 내일부터 이제 미국에는 맞게 되는데 백악관 그리고 탑 오피셜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거라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그리고 고위 간직군들의 미국 정부의 그런 관계자들이 먼저 코로나 백신을 이번 주에 바로 맞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셔널 스탑 리더 트럼프 형을 포함해서 고위 간직자들이랑 많은 접촉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맞을 거고요. 기존에 화이트하우스의 코비드 19이 상당히 만연히 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Senior officials across all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will receive vaccination. 그러니까 이제 좀 고위 간직자들 나이도 많겠죠. 그래서 시니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은데 뭐 고위 간직자들이 뭐 어떤 브랜치를 여부를 떠나서 삼관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정부의 그런 기관들이 전부 다 백신을 받을 거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confidence.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뭐 confidence 자신감, 뭐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 간직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게 되니까. 그리고 나도 곧 똑같이 세이프하고 이펙티브한 백신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예, US 가브먼트에 있는 시니어 오피셜들이 맞은 거랑 같은 거니까 상당히 예, 믿음이 갈 것 같고요. 또 뭐 익명으로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뉴욕 타임즈가 처음으로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얘기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같은 형식으로 한 거겠죠. 뭐 아는 사람 통해서라든가. 사실상 범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보를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마울 따름이네요. 이 파이저 백신은 이제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해요. 그거는 첫 번째 접종 이후에 이제 3주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3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접종을 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당선인인 조 바이든도 이제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을 것인가. 특히 조 바이든의 나이가 78세로 트럼프 형보다 좀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건강과 뭐 그런 보존을 위해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웨스트 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레프트 윙처럼 웨스트 윙이 서쪽이니까 왼쪽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아마도 좌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파를 대표하는 그런 민주당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백신 많이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효력도 있고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제 뭐 대통령 혹은 다음 대통령 당선인들부터 먼저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은 저도 why not? 저 같아도 이제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좀 다가온다고 약간 섣부르지만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컨택트 위주로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뭐 여행주나 항공주나 많이 골로 갔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니까 화이자 개발 소식 이후에 꽤 올랐어요. 근데 어떤 이유론가 여기 6월 전에 있던 약간의 피크 그 값은 못 넘고 있습니다. somehow 못 넘고 있고 현재 가격이 17불이고요. 예전에 최저가가 3, 4월 달에 완전히 코로나로 골로 갔을 때 10불 그리고 그 기존에는 코로나로 골로 가기 전에는 30불 한 중간 이하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밸류 상으로는 뭐 금액적으로는 펀더멘탈을 떠나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델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양상입니다. 60 탑, 20 버럼, 현재는 40을 조금 넘기니까 약간 중간 이상이고, 뭐 델타는 조금 더 상황이 낫겠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코로나랑은 별개로, 물론 코로나의 직격탄도 어마어마했지만, 코로나랑 별개로 좀 뭐 747이나 737 기체에 대한 결함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절대로 망하게 내버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바럼 100? 이때 샀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뭐 탑이 한 320 정도? 현재는 230 정도로 중간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중간 이상이죠. 이것도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카니발 코퍼레이션. 요거 한때 90%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불 정도 할 때, 10불 이하였죠. 근데 현재는 2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느리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오르는 것 같네요. 이것도 한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좀 더 샀으면은 좀 재미 좀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20불이고 뭐 포텐셜로는 50불까지는 아직 2배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고 다닌다면요. 그리고 비슷한 동종 업계로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있는데 얘네 26불로 바람이 이것도 한 10불 이하인가? 60불, 10불 똑같은 주식을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불 조금 올라와 있으니까 뭐 카니발 코퍼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도 2배 이상은 아직도 먹거리가 있다. 뭐 그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이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서 사실 사람들이 외출도 안 하고 술 마시러 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버를 탈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졌죠. 그리고 우버는 공유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상 컨택트잖아요. 그래갖고 좀 이 코로나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빨리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버는. 게다가 최근에 어떤 일인가 AI 때문에 그런지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뭐 인공지능 택시가 곧 나온다 뭐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최근에 급상승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올라 버렸으니까 좋지는 않은데 뭐 좀 핫한 인기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주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힐튼을 찾아보니까 이게 100불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이랑 거의 동등한 수치라서 뭐 저는 굳이 이 이상으로 올라갈 이유는 특별히 찾아보지 보이지가 않아 갖고 뭐 힐튼은 굳이 호텔주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더라. 뭐 그런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아마도 코로나가 이대로 종식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미래에 뭐 어떤 일로 기업의 파산이나 뭐 은행이 뭐 안 좋아진다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혹시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도 양적 완화와 같은 돈의 덤핑으로 좀 더 이렇게 V자 반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현대처럼 굉장히 금리가 적은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주식들은 꼭 사서 긁어 모으자 그런 결론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